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당대표 일가 연루 의혹이 농후한 이른바 당원 게시판 게이트에 대해 최소한의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사실상 조사에 나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당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도 내부 총질을 하면서 당의 정체성과 멀어진 분들이 대여 전선에 굉장히 장애가 됐다면서 당원 게시판 문제도 그 테마 중 하나다. 개파적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당의 건강성을 해치는 방향이면 제대로 감사해야 한다고 당계 사건에 대한 당무감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서 1위로 당선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2위로 당선된 김민수 최고위원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체제 출범 후 대여 투쟁 및 당내 분탕 세력 척결에 선명하고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지도부의 일원입니다. 또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은 한동훈의 핵심 측근 중 한 명인 김종혁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이 최근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당원 게시판에서 비판하는 것이 죄가 되는가라면서 당무감사로 한동훈을 징계하면 국민적 비판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 등과 관련해 사리 분별 능력이 초등학생만도 못한데 스스로 쇄신파로 칭하며 부끄럽지도 않나라고 김종혁 등 친한계 세력을 조목조목 질타했습니다. 이런 소식들과 함께 수많은 중요한 정보가 날아간 초유의 국가정보자원 관리원 화재로 밤새 복구 작업이 한창일 때 이재명 부부가 JTBC의 예능 프로그램인 냉장고를 부탁해 녹화에 참여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소식도 종합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최근 2호선 신임 당무감사위원장 주재로 1차 회의를 마친 뒤 당원 게시판 사건은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바 없다면서도 회의 후 당무감사위원들이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실상 당원 게시판 게이트 사건에 대한 조사를 예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무감사위는 정당 정치의 핵을 담당하는 공당의 여론 조성은 공정하고 민주적인 원리, 예를 들어 의견 표명의 평등, 표명 내용의 자유에 부합해야 정당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당성과 건강성에 부합한다면서 정당 게시판은 당원들의 가감없는 객관적 여론을 수렴하는 곳으로 존중되고 지켜져야 한다고 위원들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당무감사위는 이어서 위와 같은 원칙 하에 많은 우려가 있는 만큼 최소한 확인의 필요성은 있다면서 사실상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원 게시판 게이트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동혁 신임 당대표도 지난달 29일 당원 게시판 문제는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사안이라면서 앞으로도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이 발생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당원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해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의혹은 지난해 11월 등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무더기 악성 비방 글들에 대해서 한동훈의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동안 많은 당원들이 이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으나 한동훈이 당대표 시절인 2024년 8월 당무감사위원장에 임명된 친한계 유일준 등이 이에 대한 조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지금까지 제대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가 전혀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참고로 지난 8월 14일 당무감사위원장 임기를 마친 유일준은 한동훈이 당 비대위원장 겸 선대위원장으로 선거의 전권을 사실상 가졌던 2024년 4.10 총선 때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아 한동훈과 함께 한지아, 김혜지, 진종호 등이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금배지를 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당무감사위원장을 맡았으니 많은 당원들과 애국시민들이 요구해온 천인공노할 당원 게시판 게이트 진상규명에 의지를 보였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 확장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당무감사위원회는 이번 첫 회의에서 위원장이 공석인 36개 당협을 제외한 218개 당협을 대상으로 감사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또 오는 12월 초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정기 당무감사 일정도 확정했습니다. 당무감사위는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의 뿌리이자 근본인 당원 협의회의 역량과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면서 당무감사를 통해 당원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승리를 위한 동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이 당내 내부총질 행위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당무감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최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부 총질을 하면서 당의 정체성과 멀어진 분들이 대여전선에 굉장히 장애가 됐다면서 그런 잘못까지 품고 갈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 최고위원은 또 행동에 문제가 있다면 친한계든 반한계든 결기 있게 처리할 당무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는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이호선 국민대 법대 학장을 당무감사위원장으로 임명된 뒤 계속 제기되고 있는 당원 게시판 사태 조사 요구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는 당원 게시판 문제도 그 테마 중 하나라고 본다면서 개파적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당의 건강성을 해치는 방향이라면 제대로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은 당대표 가족들이 당원 게시판에서 대통령 부부 욕 좀 한 게 뭐가 문제냐니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한동훈의 측근인 김종혁 등의 행태를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사리 분별 능력이 초등학생만도 못한데 스스로 쇄신파라 칭하며 부끄럽지도 않나. 김경수 복권 반대할 때는 드루킹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더니 자기들한테만 관대한 게 친한동계가 주장하는 합리고 쇄신인가. 한동훈이 김태흠 지사에게 전화해 당원이 대표를 욕해도 되느냐 따져 물었다는데 대통령 욕은 해도 되고 당대표는 하면 안 된다는 건가라면서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 욕은 또 왜 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어서 일일이 반박하기조차 수준 떨어지는 지난한 논쟁을 끝내기 위해 당무감사가 필요하다는 거다. 차라리 가족들이 직접 대통령 부부를 욕한 쪽이 나을 거다. 정치적 치명타를 입겠지만 당내 징계에서 거칠 때니까. 다만 특정 IP에서 명의를 도용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드루킹 범죄고 형사처벌 대상이라면서 그게 두려우니 저렇게 이 악물고 말 같지도 않은 궤변이나 늘어놓는 것 아닌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 운운하며 천지사방에 총질 칼질하던 친한동계가 한동훈의 치부에는 직언 한마디 못하는 모습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면서 주지하듯 현재 국민의힘은 개파 불용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친한동훈 타이틀을 달고 평당원 한동훈 개인을 싸고 돌며 지도부 결정에 반기드는 행태 자체가 해당 행위라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강도 높게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박민영 대변인은 지금 만 32세입니다. 박민영 대변인한테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받은 김종혁 현 경기도 고양병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 아마 1962년생일 겁니다. 고려대 81학번이니까 62년생 맞을 겁니다. 만으로 이미 63세, 거의 이제 더블 스코어구만요. 그런 아주 참 새카만 젊은 박민영 대변인한테 이런 소리를 듣는 게 요즘 김종혁의 처지입니다. 김종혁 당협위원장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보면 아마 당무감사하면 저런 사람을 당협위원장으로 계속 앉혀두는 게 당에 과연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앞으로 여러 가지 판단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초유의 국가정보자원 관리원 화재로 밤샘 복구 작업이 한창일 때 이재명 부부가 JTBC 예능 프로그램인
냉장고를 부탁해 녹화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파문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금까지 흐름을 종합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재명 부부가 오는 5일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한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를 올린 뒤 어제 예고편이 떴으니 촬영은 일주일쯤 전이었을 것이라면서 이는 국정자원 화재 발생 그 무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 피해가 속출할 때 대통령은 무려 2일간 회의 주재도 현장 방문도 없이 침묵했다면서 잃어버린 48시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가끔 보면 댓글에 이재명을 두고 왜 대통령이라고 하느냐, 대통령이라고 하면 듣기에 거부가다, 이렇게 댓글을 올리시는 시청자들이 많지는 않으시지만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다른 사람들의 글을 인용해서 그 내용을 전달할 때, 소위 말해서 워딩을 전달할 때는 그 사람의 원래 워딩을 전달해 주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정치인이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그 말을 전달하면서 제가 그 부분에서 대통령을 빼고 그냥 이재명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말을 결과적으로 왜곡하는 셈이 돼서 그대로 원래 그 정치인이 쓴 표현을 인용해서 전해드리는 것이니 그 부분에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부르고 싶지 않은 심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 다르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진우 의원은 그러면서 이틀 동안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나?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면서 예능 촬영 일자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은 화재 이틀 후인 9월 28일에서야 국민 앞에 등장해 민생 관련 시스템 복원은 밤을 새서라도 최대한 신속히 복구하라고 명령했다면서 공무원은 밤샘 복구하고 대통령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 예능 녹화 촬영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당연히 미뤘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지난달 28일 오후 2시 44분에 올라온 커뮤니티 글과 사진을 보면 JTBC에 대규모 경찰 인력이 동원됐다. 딱 봐도 경호 목적이라면서 적어도 그 시간 전후로 냉장고를 부탁해 촬영이 이루어졌음을 추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의 이 같은 폭로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화재가 발생한 9월 26일 오후 8시 20분쯤 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 후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 있었다면서 주 의원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어서 다음 날인 27일 오전 9시 39분쯤 이규현 홍보수석이 이 대통령이 화재와 관련해 국가위기관리센터장과 국무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밤새 상황을 점검했다는 공지문을 대통령실 출입기자들 단체 창에 올렸다면서 주 의원의 글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여기서 지금 이규현 홍보수석 이름이 나왔습니다만은 이 이규현은 바로 JTBC 출신입니다. 손석희 밑에서 상당히 아주 편향적인 좌익 성향의 보도를 한 언론인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그런 소위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재명 정권 들어선 다음에 홍보수석이 됐다고 보는 견해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주진우 의원과 대통령실 사이에 의견 대립이 팽팽할 무렵에 좌익 성향 미디어 비평지인 미디어오늘에서 의미심장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이 이재명 부부의 냉장고를 부탁해 촬영 날이 화재 사건이 발생한 이후라고 시인했다는 것입니다. 미디어오늘이 지난 3일 오후 9시 7분에 송고한 대통령실 주진우 48시간 침묵 허위 유포 냉장고 부탁해 화재 이후 촬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촬영 시점이 화재 이후인 것은 맞는 거냐는 미디어오늘의 질의에 대해서 SNS 메신저로 물론이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다만 촬영한 날짜가 정확히 언제인지에 대한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매체도 아니고 바로 친정권적인 좌익 미디어 비평지인 미디어오늘에서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주진우 의원은 허위 브리핑을 한 강유정 대변인을 형사고발할 것이라면서 화재 후 회의록과 촬영 시점 공개를 대통령실에 요구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4일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통해서 김남준 대변인이 방송 촬영은 화재 이후라고 실토했다는 기사가 났다면서 어제 브리핑이 눈속임이었다는 자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먹통 정부가 됐고 이 대통령이 밤샘 복구를 지시한 공무원은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다면서 국정자원 화재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된 위기 상황에 대통령 내외가 예능에 출연해서 희희낙낙해도 되나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냉장고를 부탁해 촬영이 국정자원 화재 후인 9월 28일이고 해당 언론사에 함구령이 내려졌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언론사에 경찰이 대거 출동한 사진의 메타 정보를 공개한다. 9월 28일 13시 44분에 찍힌 사진이다. 경찰 버스는 대통령 경호나 집회에 동원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또 강 대변인에 따르면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고 대한민국 시스템이 22시간이나 불타고 있는데 대통령은 사고 다음 날인 27일 오전 9시 39분 홍보수석을 통해 공지문자를 보냈고 9월 28일 10시 50분 대통령실 내부 회의한 것이 전부라면서 사고 이틀째인 9월 28일 17시 30분에서야 정부 서울청사에 나타나 공개회의를 처음 주재했다. 내용 파악도 안 돼 있었다. 도대체 이틀간 뭐하고 있었나? 이것이 잃어버린 48시간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질타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또 대통령실에서 법적 조치 검토 운운안과 관련해서는 나도 당연히 맞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또 다른 글을 통해서는 핵심은 하나다. 냉장고를 부탁해 촬영을 언제 했는지라면서 대통령실 민주당의 입장 어디를 봐도 답이 없다. 기자들이 물어봐도 묵묵부답이라고 추궁했습니다. 지난 2016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소위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문제 삼으며 박 대통령을 고발한 점을 들어 그 사이 행적을 낱낱이 밝혀야 하지 않느냐. 이것은 형사고발감이 아니냐라고 추궁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지원 사격이 잇따랐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책임의 무게를 대신 짊어진 공무원이 극단적 상황에 내몰리는 동안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라면서 지금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냉장고가 아니라 민생과 국민 안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국가 전산망이 불타며 온 국민이 혼란에 빠진 그 시간 대통령은 냉장고를 부탁해 예능을 찍으며 하하호호 하고 있었느냐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여러분, 이 의혹에 대해서 반드시 제대로 밝혀야 됩니다. 대통령실은 분명히 이번 화재 사건 이후 시간 단위로, 분 단위로, 초 단위로 이재명이 무엇을 했는지를 국민에게 명백히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자신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했던 것에 비한다면 이 정도 요구도 결코 과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